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로 너무 자주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유치원 무상교육에 관한 저희 입장과 생각들을 이제 부모님께 안내를 해드렸고, 어제 이제 안내장에 나갔고, 이제 결과가 오늘 취합이 된 상황입니다. 어떤 의사 표명을 해 주셨든지 간에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각각 개별적인 의견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사를 이제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모님도 계신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오늘 저희 퇴근 전에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안내해 드릴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공주교육청하고 도교육청에서 2022학년도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공문이 이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2월 중순에 이제 도의회에서 지금 다 통과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가 다 나간 상황인데, 1월 지금 10일이 이제 훨씬 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직까지도 무상교육에 대한 어떤 안내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뭐가 안타깝냐면, 지금 보통 사립유치원도 재정 의 투명화 방안으로 K 에듀파인이 이제 재작년부터 도입이 됐고, 저희도 이제 K 에듀파인 상의 회계가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들이 유치원, 사립유치원 사태 터지고 나서 박용진 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3법 내용들도 있고,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에듀파인이라는 어떤 회계 프로그램 안에 사립 유치원도 넣겠다라는 게 이제 법에 통과가 됐고, 저희도 그 즉시 2020년인 것 같아요. 20년부터 K 에듀파인 상에 모든 회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출든 수입이든 간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본인이 우리 유치원 회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열람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열람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방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재정은 지금 거의 다 공개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K 에듀파인 상에 예산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정확한 어떤 안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학교는 지금 12월에 회계가 거의 정리가 되고 이래서 지금 예산서가 지금 확정이 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고, 아직도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가장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제가 무상교육에 대한 저희 입장, 그리고 도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제 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부모님 지금 화면상에 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무상교육에 대한 유튜브 제작을 했고, 그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부모님들이 각각 안내장에 의견과 그리고 찬반을 이제 표시를 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 이제 그 결과가 저희가 지금 1월 현재 85명의 재원생을 가지고 있고, 이 재원생 중에서 이제 무응답 하신 분이 44명, 그러니까 의견이 없다. 의견이 없다는 건 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어쨌든 무응답이 44명이셨고, 그리고 무상교육을 찬성하신다는 분이 5분이셨고, 그리고 대답하신 분 중에 좀 어려워도 현행 시스템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36명이 이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무상교육을 찬성하시는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무상교육을 찬성하는 사람이 5명이었을까? 라고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예측했던 퍼센테이지보다 지금 무상교육 찬성에 대한
그 답변이 좀 적게 나온 상황이기는 해요. 사실 저는 현행 유지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개별 부모님들이 의견 중에서 무상교육 찬성에 대한 의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그 비율보다도 지금 현행 유지 비율이 대답하신 분들에 한해서도 이제 현격히 이제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조사한 이유가 뭐 저희 무상교육을 선택하면서 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을 반대하거나 선택할 때 부모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 단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 혼자 고민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 유치원을 좋아서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많이.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우리 유치원이 좋아서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고 이제 의견을 좀 여쭤봤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데이터는 이 화면상에 표시되는 데이터로 이제 집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상교육 찬성에 대한 의견을 주신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제 일단은 뭐 그 내용을 적어주신 분이 2분이셨고 다른 분들 5분 중에서 5분들은 이제 동그라미만 표시되었던 상황이라서 이제 무상교육 찬성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들 이야기를 조금 이제 개인정보라서 이름은 빼고 이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땡땡 이제 학부모님께서 재정적으로 투명해질 수 있고 이제 무상교육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학부모 부담도 줄고 그리고 식사나 간식도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투표를 통한 결과는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교육을 통해서 저희 뭐 어쨌든 주로 세상에서 많이 오는 비율이 높으니까 세종에 있는 이제 국립유치원하고 저희 유치원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제 어쨌든 저희가 무상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면 저희 유치원의 인지도나 아니면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저희 유치원 너무 좋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어쨌든 무상교육이 들어온다면 찬성하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부모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할 내용들이 있어서 무상교육을 찬성하시는 의견도 고맙고 다 좋은데 재정적으로 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서 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투명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상교육이 들어온다고 재정적으로 투명해지지 않았던 유치원이 투명해진다? 뭐 그 전제도 좀 그렇고, 그리고 저희 그 사립유치원 사태 터지고 나서 유치원 상황들이 거의 다 오픈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K 에듀파인 상으로든 뭐하든 재정적 투명화 방안은 교육청에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인 투명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더 투명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무상교육이 된다고 재정적 투명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학부모 부담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어쨌든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 유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이제 나중에 지원금을 받기로 확정이 된다면 다음에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비용들을 저희가 그 부모님들한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2020년도에 부담하시는 부모님 부담금은 굉장히 이제 경감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이제 들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급간식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무상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한번 좀 언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들은 나중에 제가 조금 많은 내용들을 주셔서 뭐 기회가 된다면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충남도 교육청에서는 충남도 전 유치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부모님들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이제 급식이 제공되는 걸 무상급식이라고 이제 할 텐데,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의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남도 교육청에서의 지금 제공되고 있는 1일 급식 단가가 1,74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친환경 급식 단가라고 해서 친환경 급식이 이제 180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원되냐면 이제 220일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저희 유치원 지금 1년 운영 일수를 보면 사실 220일은 넘거든요. 보통 이제 230일 전후로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급식이 이 상태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열흘 정도는 이제 저희 운영비에서 이제 급식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급식 단가 1,740원,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돈을? 1,740원으로 이제 아이들 이제 급간식이 해결이 되는 상황일 텐데, 상상이 되는 금액이신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1,740원으로 급간식을 해결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되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이제 받아서 1년을 운영하게 돼요. 3월부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첫째 주에 벌써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바닥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현물로 지원되고 있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에서 무상급식센터에서 현물을 지금 지원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12월 둘째 주부터는 저희 별도 예산으로 지금 뭐 자연드림에서 지금 식재료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무상급식의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가장 의문이 됐던 게 뭐냐면, 물론 급식 단가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 안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제공받은 물류를 현물로 공급하는 형식을 취한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유일한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을 제공해주고, 돈을 급식 단가별로 하루에 얼마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업체를 유치원에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뭐 그 업체에 대한 정산서를 1년이든 한 학기에 뭐 얼마쯤 이렇게 교육청에 이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도교육청이나 이제 도에서는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가장 이제 우선적인 것이 그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였냐면 제대로 된 물건들을 본인들이 발주해서 얻겠다라는 의도였겠죠. 그리고 현물로 제공하니까 정말로 급식에서 누군가가 비리를 저질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라는 의도였던 거 이제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물품을 지원받기 전에는 저희 지금도 유치원 앞에 현판이 있어요. 자연드림에서 공급했다는 현판이.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자연드림에서 물건이 이제 80%가 공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무상급식이라는 미명하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이제 거기서 물건을 저희가 주문하면 현물로 이제 공급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 제가 가장 이제 이 센터하고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식재료 단가가 너무 높았어요.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뭐 이런 슈퍼나 이런 데서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자연드림에서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드림하고 한살림에서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친환경 물건의 어떤 시세라는 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한 10년 동안 운영을 했다고 봤을 때 이제 대충은 아는 상황이었죠. 근데 식재료비가 너무 높았던 상황이에요. 이제 현물지원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식재료가. 예를 들자면 자연드림에서 공급되고 있는 물건 값의 30%를 얹어서 자연드림 물품이 공급이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지원 단가도 낮은 데다가 물건값이 비싸니까 저희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11월이 되면
더 이상 돈이 없어가지고 급식 지원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충남의 무상급식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물 제공 이외에는 어떤 제공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 재료뿐만 아니라 운영비 그리고 급식의 급식을 하시는 조리원이든 아니면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까지도 지금 급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식 단가에 맞는 현물을 제공해 주는데 그 현물이 어떤 비용이 이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급식의 상태도 저희가 12월부터는 지금 운영비에서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어떤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조금 나은 급식과 간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굉장히 높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데, 요 단가를 줄여서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나쁜 급식을 이제까지 제공을 해주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 말이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무상급식에 대한 설명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지원 계획을 보면 충남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제 보도자료를 냈어요. 본인들이 다 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근데 이제 단가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충남 같은 경우는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가 1,820원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2,800원입니다. 그러면 충남에서 먹는 아이들의 급식과 대전에서 먹는 아이 급식의 질이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충남은 물건이 싼데 대전은 물건이 비싼 걸까요? 이거의 기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최저의 단가를 정해놓고 나서 본인들이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어쨌든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오해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이 친환경 급식비가 더 문제예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비가 180원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 2022학년도에는 지금 500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환경 급식비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물건의 거의 90%가 친환경을 이제 제가 선택해서 공고를 받고 있는데 이 친환경 급식비를 친환경을 산다고 이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친환경의 물품을 샀을 때 5%든 10%든 본인들이 정하는 비율대로 친환경 급식비가 감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현 시점에서 무상급식비는 지금 바닥이 난 지가 한참 됐는데 친환경 급식비가 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은 쓸 수 없는 돈인 거죠. 무상급식비가 바닥이 나서 그쪽에서 물건 주문이 안 되는데 친환경이 남아있다. 이건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절반도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친환경 급식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고 여기서 지금 제공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500원도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의 금액은 2월에 아마 환수 조치가 돼야 되는 금액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어떤 지금 현재의 충남의 급식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받고 거기에 그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원 틀 안에서 최대한 애들한테 좋은 양질의 물건들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상당한 부분 친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고 급식의 질이 좋다고 말하는 이제 제 입장과 이거를 별로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학부모님 입장의 차이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고기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 유제품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제 끝끝내 부모님들이 그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거는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 말이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추구하는 어떤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다는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의 투명한 부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KU 에듀파일이 도입이 돼서 지금은 사실은
뭐 전체 금액들이 거의 오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금으로 바뀌면 뭐 투명한 방안 중에서 잘못 집행했을 때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 그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고 무상교육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유치원에 어떤 그 불이익을 줄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어떻게 말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공문을 지금 발송하는 게 계속 늦어지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려의 말씀들 중에서 그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 본인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상당한 수의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원장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상교육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 교육과정대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지금 현 시스템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차피 20여만 원의 돈을 수업료를 이제 내고 다니기로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뭐 지금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근데 교육과정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에 동의를 하지만 이제 가장 본인들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 사인을 해서 보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무상교육을 반대하고 현행을 유지한다고 이제 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가지고 제가 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현행 시스템대로 무상교육을 받지 않고 이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혹시 그 피해가 선생님들한테 갈까봐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애초에 무상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 이제 교사들 처우 개선비를 이제 깎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들이 어려워질까봐 걱정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딜레마고 유치원에서 원장님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들은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애초에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저는 교사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사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교사들은 저희 보호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교사를 볼모로 어떤 짓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육청에 제가 무상교육을 선택하지 않아서 교육청에서 처우 개선비를 깎는다고 가정했을 땐 어떤 식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교사한테 피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것이 유치원 회계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삭감한 거를 이렇게 보상해서 주든 그 방법이든 아니면 철저하게 교육청하고 싸워서 뭐 쟁취를 하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또 하나 우려들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 유치원이 이제 교육청하고 이제 파이팅을 하면서 뭐 조금 불안한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교육청하고 붙고 싸우는 문제는 저희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용조용 그리고 정말로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서 학부모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땐 또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저희 의무인 것처럼 저희 교사가 행복하게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든 간에 교사들이 볼모로 피해보지 않게 노력할 거고요. 어쨌든 긴 동영상들 그리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그리고 이런 안내장에 의견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은하 선생님이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 응원의 메시지들을 보고 저희 늘 힘내서 부모님들한테
받았던 이런 응원들에 대해 보답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더 행복한 유치원 만들려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